먹고 살 것이 보장이 되고 애들 가르칠 수 있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아주 최소 수준에서라도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으면 마치 자동차에 범퍼가 있을 때 사고가 나도 목숨을 조금 부지할 수 있듯이 노사 간의 문제도 이 복지라는 그 완충물을 통해서 조금 완화될 그런 공산이 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복지국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보면은요, 이 노사 분규가 복지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가 복지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이제 저희가 두 차례 거쳐서 이 기회균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일 절실한 게 바로 노동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노동시장 하는 것도 여기서 과연 또 기회균등이 있는 용어인지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아무래도 우리가 이 노동에 있어 가지고 공정성 문제는 역시 일자리 문제랑 밀접하다고 보고 네. 있습니다. 결국 일자리의 어떤 총량을 늘리고 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게 이 사실상 이 공정한 노동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보는데요. 네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그다음에 대기업 이 중심으로 경제 성장 해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기업 수출 경제 성장 이래 돼 있는데 앞으로 파라다이մ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그 일자리에서 높은 생산성을 통해서 소득을 실현하는 뭐 저는 그거를 이제 인적 자원 주도형 성장 복지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. 예.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률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. 네. 지금 우리가 이 OECD 이런 데에 비해서 이 실업률은 낮아도 실업률은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, 여전히. 그러나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, 고용률은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리도록 만들어야 된다.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그다음 비정규직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. 이미 지금 대기업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제가 볼 때는 이 글로벌 수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, 서비스업 이런 쪽 부분에 생산성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. 이때까지 우리가 일자리 이야기 했지만 뭐 고용률을 높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어요. 네. 거의 일자리 문제 나오면 사실 선심성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 사업 몇 개 하는 이런 식으로 예. 끝났는데 그래서 분명히 있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의 경쟁이 필요한 영역은 공장의 경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고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른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껍데기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상을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사회 안전망의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정부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모두 자기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이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이제 공정한 노동 아니겠나 생각합니다. 이 산업화가 한 400년 정도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거 40년 만에 압축해서 지금 마스터하고 있는 국가이라서 이런 그 또 다른 많은 그 혼돈이 있습니다. 선진국 뭐 우리도 선진국이 됐습니다만은 좀 앞선 선진국들에서 어떤 그 참고를 하자면 어떤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? 저는 뭐 저 여러 가지 이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. 제가 70년대 초에 유학을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. 미국의 제 동료 유학생들이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. 예.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사회에 그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를 축적한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이유를 이해를 못 했는데 지나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살던 그 시대의 한국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았어요. 그걸 보고 한국 사회도 저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. 예. 교수님이 보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이 복지와 성장 또는 뭐 의욕이 넘치는 사회, 뭐 답이 분명히 있죠. 뭐 저는 그 선진국을 무조건 베껴야 된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지만 그 성공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잘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아마도
그 공정한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네. 그것이 바로 큰 복지를 원하면 부담도 크게 하자는, 만약 부담을 크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복지도 작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현금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부도 이제는 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. 특히 복지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했던 것은 겉으로 틀을 만드는 걸 통해서 생색은 내왔습니다. 예컨대 사회보험이라는 돈 관리는 정부가 하면서 실제로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민간에서 영세하게 시장이 굴러가도 좀 방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젠 정부도 과감하게 틀을 깨야 됩니다. 사실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 역할이 복지 부문에 치중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산업 분야의 규제 문제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런 규제적인 국가에서 국민에게 진짜 복지를 통해서 봉사하는 국가로, 그래서 국민에게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오히려 정부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보다는 이렇게 좋은 정부라면 내가 세금 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게 하겠다라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노동 관련해서 우리가 좀 그 배울 만한 네. 예, 과거의 선례라든가 네. 또 함께 좀 관찰할 만한 그 국가들의 모습, 그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? 아마 제가 이게 선진국 노동조합 가가지고 가장 충격받는 거는,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져요. 선진국 노동조합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뭐 독일 이런 데인데, 노동조합 간부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온 겁니다. 예.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출장 갔다 온 이 버스 비용, 그걸 다 영수증을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지하게 이 돈을 절약하게 씁니다. 그 노동조합 간부가 뭐 청렴하고 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. 예. 그래서 사실 이 선진국 가서 이게 노동조합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힘 있는 기관일수록 자체적인 또 윤리 강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언론의 자체 윤리 강령은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, 실제로 우리가 공정사회를 이루고 특히 공정노동이라는 걸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,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경제단체, 그다음에 이 노사의 어떤 갈등과 현상을 보도하고 평가하는 언론,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보다 어떤 자기 관리할 수 있는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윤리강령, 행동강령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실제로 이 공정한 사회가 좀 훨씬 더 좀 가능하지 않을까. 특히 선진국에 가면 가장 놀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는 그걸 대단한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. 네. 예, 하다못해 들어가지고 소액의 출장비마저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예. 네, 오늘 우리의 주제가 보면 이제 성장도 좀 더불어 하고 또 삶의 질도 좀 나누어 갖고 또 좀 땀 흘리는 기회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인데,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다루는 게 좀 성급한 그 현실 인식입니까? 아니면 좀 늦은 겁니까? 아닙니다.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성의 이슈가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사회가 곧 이상사회는 아니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얼핏 생각하면은 이상사회는 공정사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,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조금 돌출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예컨대 우리 모두 아는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판판히 놀았다고요.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. 배짱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. 우리 개미 집 앞에 와서 이제 동냥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